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분사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분사 혹시 어떤 분사하고 어떤 분사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네, 자,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뭐 과거 분사? 네, 뭐 PP?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사에다가 무언가를 붙여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명사를 배웠을 때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다면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무언가 또 다른 걸 붙여서 형용사로 바꾸는 형태. 자, 보시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 이 개념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어떤 걸 붙여서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하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분사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서 현재 분사가 될까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고요. 자, 현재 분사 말고 과거 분사는 그럼 동사에 뭘 붙여서 과거 분사로 바꿀까요? 그렇죠. 자,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만드는 것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의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능동,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동사에 ing 붙여서 진행형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비동사에 동사 ing 붙여서, 자, 그게 바로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자, 동사에 ing 붙여서 진행을 나타내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중인, 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이제 현재 분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 분사인데요. 이 현재 분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능동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수동. 자, 무언가가 하게 되어진. 자, 그다음 진행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완료. 무언가가 완료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드는 거고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서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 ed를 붙이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p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과거 분사예요. 불규칙 변화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go의 pp 형태가 뭘까요? go, went가 was해, 그 다음에 gone, 그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gone이 pp고요. 대부분 그 규칙 동사들은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과거 분사의 의미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분사가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동사에다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또는 pp의 형태로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가지를 떠올려 볼까요? 자, 형용사 하는 일 두 가지 크게 하나는 그렇죠, 명사 수식, 또 한 가지는 그죠, 보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들이 예를 들면 beautiful 이런 것들이 명사를 수식할 때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look at, 한번 봐라. 자, 그런데 어떤 아기를 봐라. 근데 아마 만들기는 아마 쉬우실 거예요. 자, 자다라는 sleep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baby를 수식하는 형태로 바꿀 건데, 자, 자고 있는 아기를 보아라,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수식을 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명사가 자기가 자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게 된 건가요? 그죠? 자, 아기가 졸리니까 그냥 자기가 자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자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아기에게 수면제를 타먹이거나, 네, 좀 끔찍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고 있는, 그러니까 졸려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기죠. 자, 그러면은 능동일까요? 아니면 수동일까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 능동이겠죠. 자, 그래서 sleep의 형태가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 slept가 아니라 sleeping baby가 되어야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look at the sleeping baby. 그러면 자고 있는 아기를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현재 분사만 하니까 좀 서운하죠? 네, 과거 분사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자, 책인데요. 자, 근데, 스페니쉬로.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동사거든요. 그러면, 스페인어로 쓰여진 책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write를 쓰다라는 동사죠. 동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부를 수식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입장으로 항상 수식을 받는 그 명사의 입장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베이비는 자기가 잘 자는 거고 능동적이고 자는 거고요. 자, 책의 입장으로 봤을 때 책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쓸 수 있나요? 책을? 말도 안 되죠. 자, 책은 누구에 의해서 씁니까? 쓰여집니까? 그죠?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죠? 자, 그러면 책을 수식할 때 이 write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쓰여진이라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write가 아니라 writing이 아니라 그리고 자, 뭐로 해주냐면 PP 형태, write PP. 그죠? 얘는 불규칙 동사죠? 자, 이제 written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the book written in Spanish is easy to read. 읽기 참 쉽다. 그런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얘는 수동형임이니까 PP를 써서 바꾸시고 얘는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위에 거는 보니까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 앞에서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밑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이 슬리핑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 외에 슬리핑을 수식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쵸? 자, 뒤에 수식어구가 안 딸려있는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in Spanish라는 written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수식하는 구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뒤에 수식어구가 딸려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뒤에 딸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사만 수식하러 온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보아야 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호라고 하면 일단은 동사 자체가 보충 설명하는 말을 꼭 필요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전에 동명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게 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보시면 그 비동사 있죠? 자,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뒤에 보어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를 봤는데, 앞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보면은 뒤에 건 다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장을 좀 비교해서 써놨는데요. She is reading a book 하고요. Her hobby is reading a book 하고요. 두 개가 다 뒤에 ing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바꿔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자, 여기 나왔던 현재 분사,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거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그죠, 동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때 선생님이 동명사 파트에서도 현재 분사랑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위에 문장하고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에서 어떤 게 현재 분사일까요? 그렇죠. 자, 1번 문장이 현재 분사겠죠?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she is reading a book 했을 때, 자,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뭐뭐 하는 중이,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현재 분사예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자, her hobby is reading a book. 그러면 그녀의 취미는 책을 읽는 중이다. 취미가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동명사예요. 자, 그런데 간혹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인 경우에는요,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sleeping baby 얘기했었죠? 자, sleeping baby 하고요. 좀 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위에 거를 지울게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sleeping baby 하고요. 자, 그 다음 sleeping bag 하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sleeping baby는 현재 분사였어요. 왜냐면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서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뭐 하는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어떤 뜻일까요? sleeping bag. 자고 있는 가방 그러면은 말이 되나 안 되나? 가방이 어떻게 잠을 자?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리핑 백이라고 했을 때 이거 침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맞습니다. 침낭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슬리핑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일 때는 자, 뭐뭐 하기 위한 옆에다 적을게요. 뭐뭐 하기 위한 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한 가방. 그죠? 그래서 침낭이라는 뜻을 가져요. 자, 이럴 때는 동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에서는 뭐뭐 하는 중인 똑같이 이것과 같은 뭐뭐 하는 자기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되면요 현재 분사고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면 동명사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명심하시고요. 비교하는 거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사는 아까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g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ed로 시작하는 문장. 자, 그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알려면 일단은 이 개념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 컴마,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앞에 접속사가 이끄는 저를 문장에서 크게 역할을 하진 않지만 좀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죠. 자,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자, 뒤에 있는 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얘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절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시간과 이유, 양보, 조건, 그 다음에 부대 상황. 이렇게 5가지의 접속사가 대표적인 접속사예요. 자, 일단 시간의 접속사는 뭐뭐 했을 때 라는 뜻으로요. when이나 as, 그 다음 주어 동사, 또는 뭐뭐 전에 후에, 그래서 after나 before. 이렇게 이끄는 그 부사절. 그 다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as, since. 자, 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양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이게 아니라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건은 if 뭐뭐 한다면,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동시 동작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끄는 부사절이 있는데, 자, 이걸 선생님은 왜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그샘플을 하나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선생님이 3가지 이그샘플을 갖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은 맨 처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s I felt tired, 자,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접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맨 앞에 있어요. 자, 얘가 접속사고, 자, 그 다음 얘가 주어, 그 다음 얘가 동사. 컴마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앞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As I felt tired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문장만 갖고 있으면 이 문장만 가지고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장만 가지고 쓸 수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을 볼까요?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는 문장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문장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뒤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주인인절, 주절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본인은 빠져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의미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꾸며주긴 하지만 사실 문장에 큰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건데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의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뭔가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를 막 생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부사절을 생략을 할 수 있을까? 주절을 생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주절은 주인인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손을 대야 되느냐? 이제 앞에 부사절을 손을 대셔야죠.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 참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맨 처음에 앞에 접속사가 있죠. 자, 접속사를 지워버려. 탁 지워버리세요. 접속사는 없어도 그냥 문장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접속사 생략했고요. 다음 부사절의 주어하고요. 주절의 주어를 한번 봅시다. 자,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같으면 얘도 지워버리세요. 없앨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부사절의 동사하고요. 주절의 동사를 같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시제가 같은지 보세요. 자, 얘도 과거 시제, 얘도 과거 시제로 똑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미 얘 지웠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또 얘를 지우지 마시고 앞에 있는 동사,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felt의 원형은 feel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은 feeling tired, 컴마.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뒤에 있는 문장. 그래서 feeling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문장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그리고 ing로 시작하는 문장,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도대체 위에 걸로 해도 되는데 밑에 걸로 왜 만드는 겁니까? 네, 밑에 걸로 만드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귀찮은 게 싫어요. 그죠? 그리고 굳이 as I felt tired 이렇게 안 해도 feeling tired 이렇게 해도 나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갔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쓰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어요. 자, 일단은 또 이제 쉬워요. 접속사 찾아볼까요? 그렇죠. 얘가 접속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자, 그 다음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 그냥 헬스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접속사를 한번 지워볼까요?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주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하고요. 부사절의 주어하고요. 그 다음 주절의 주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웁시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동사, 아까 자꾸 뒤에라고 하네요. 부사절에 있는 동사와 그 다음 주절의 동사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시제를 선생님이 보라고 했는데 시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자, 얘는 didn't pass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has to예요. 자, 그럼 얘는 과거 시제, 얘는 현재 시제예요? 그쵸?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게다가 didn't라고 했으니까 not까지 붙여져 있네. 오마이갓. 그죠? 자, 그렇다면은 not이 붙어있을 때는요, 무조건 앞에다가 not을 먼저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시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뭘 붙인다? having 플러스 pp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having 플러스 pp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having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not having. 자, 그 다음 pp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의 동사는 didn't예요, pass예요. 진짜 동사. didn't는 얘가 과거 시제라는 거 그리고 부정문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didn't가 온 거죠. 진짜 중요한 동사는 얘예요. 그쵸? 자, 그러면 not having 플러스 pp를 쓰라고 했으니까 pass의 pp 형태가 뭐야? 그죠? passed죠. 얘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ed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not having passed
the ex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she has to take retes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자 앞에 그 not이부터 앞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not이 붙어 있을 경우는 not을 무조건 맨 처음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having 플러스 pp로 바꾸는데 having은 뭐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 having 쓰시고 그 다음 진짜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having pp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가 또 다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넣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접속사 찾아볼까요? 요거죠? 네, although 그 다음 주어, 동사. 자, 그 다음 주절의 주어와 동사.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좀 얘는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although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although를 생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부사절의 주어와 진짜 주절의 주어를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자, 이것이 뭔진 몰라도 그게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100 years ago에 그죠? 자, 그럼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거의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it과 사람과 어때요? 다르죠? 그죠? 서로 다릅니다. 주어가.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it을 무조건 쓰는 거야. 되셨죠? 지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was는 지금 현재 지금 과거 시제인데요. 뒤에는 no는 현재 시제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 having 플러스 pp 쓴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it, having 그 다음에 pp를 쓰는데 pp를 쓰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러면 pp, 비동사의 pp 형태는 뭐예요? 그렇죠. being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it having been discovered 나머지 똑같이 써주시고 100 years ago 그 다음 뒤에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 세 번째 예문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it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그 부사절의 주어하고 뒤에 진짜 주절의 주어하고 서로 다를 때는 그냥 그것을 내비두고요. 그냥 써주시고 그 다음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그냥 ing, 시제가 다를 경우에는 having 플러스 pp를 써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with하고 목적어 분사인데요. 이거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내신 그 지문에는 늘 나오더라고요. 특히 3학년들. 그래서 그 안에 맞고 틀리는 거 찾을 때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는데요. 자,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분사는 이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써요. 근데 이것은 이 목적어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뭘 하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쓰면 되고 목적어가 만약에 수동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고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에요. 뭐뭐 한 채로. 자, 그럼 밑에 있는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잘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she was walking down the street. 그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with her arms. 자, 보시면 with 다음에 자, 얘가 목적어고 얘가 이제 분사를 여기다가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ing고요. 자, 그 다음 자기가 스스로 뭘 못한다. 그러면은 pp 형태로 받아 써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그녀의 그 arms를 보면 이제 팔이 어떻게? 팔을 이렇게 꼬은 채로, 그죠? 꼬아진 채로 그런 채로 이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rms를 중심으로 했을 때 arms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꼬아야지 해서 꼬는 거죠. 그러니까 팔의 입장으로서는 꼬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crossing을 쓸까 crossed를 쓸까 아마 고민을 하실 건데 her arms나 또는 her legs 이런 게 오면 crossing이 아니라 crossed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arms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 꼬아진 채로, 꼬은 채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arms의 입장으로 보시고 뒤에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분사와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단골 출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사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분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사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장 여러 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셔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하셔서 예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